안녕하세요, 은돌입니다. 지난번에는 블로그를 써야 하는 이유를 글쓰기에 집중해서 뭔가 내면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진짜 돈 얘기, 블로그 수익화를 이루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 했던 방법, 정말로 겪으면서 고민하고 시도했던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보실 수 없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일단 이 수익화를 하기 위한 5단계를 준비를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실 수 있도록. 일단 1단계는 블로그를 처음에 세팅하고 키우는 단계예요. 그렇게 많이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200명, 300명 정도 들어오는 정도? 블로그 글도 쌓이면 쌓일수록 조회수가 느는 형태예요. 글 하나에 한 명만 본다고 해도 글이 10개면 하루에 10명이 들어오잖아요. 결국 100개면 100명이 들어오는 거고, 글이 800개면 800명은 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점점 오래된 글일수록 당연히 밀리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글 하나에 1000명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0,000명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글의 개수가 조회수의 수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글을 많이 쓰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이나 이용 늘리기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다 찍었던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이시라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서점에 가셔서 블로그에 관련된 책을 한 10권 정도 꽂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한 2권만 읽으세요. 그 책 2권 읽으면 다이아 로직이든 뭐든 무슨 블로그에 관련된 그 로직 시스템에 대해서 써져 있는 실용적인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글자를 제목을 작게 줄여서 써야 되는지, 왜 블로그는 수정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을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세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읽으면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일단 수익화 하는데 1단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만 해도 조금 복잡하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블로그는 즉각적으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조금 오래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시간 투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한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쏠쏠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에 관련된 단어를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싫어하고 어뷰징을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한 권, 책 2권 정도를 한번 읽고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가장 먼저 블로그 수익에 중요한 거, 애드포스트잖아요. 애드포스트를 많이 받기 위한 방법, 추가 제휴 마케팅 방법이 2단계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이제 애드포스트는 한번 들어와서 그 포스팅에서 상단, 중간, 하단에 있는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잖아요. 들어갔는데 읽고만 나오고 클릭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한 명이 들어왔어도 글을 최대한 많이 읽고 글을 어쩌다가 클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 블로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미지옥처럼 포스팅 지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블로그여서 그런 문틀철봉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포스팅 링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본적이지만 그걸 매 포스팅마다 달아주는 것도 귀찮고 저도 맨날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포스팅이 있다면 이것도 보고 가시라고 중간중간 계속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이 뜨듯이 블로그에서도 관련 링크를 계속 내가 띄워주고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고 전체 블로그에서 계속 체류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 클릭을 하는 그 빈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블로그에서도 그 광고 단가가 높은 그런 글들이 따로 정해져 있죠. 대출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단가가 높고요. 그런 쪽 방향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애드포스트 광고료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포스트뿐만 아니라 내가 글을 썼을 때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상품 리뷰를 하고 싶다면 그 상품 링크를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이라도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품 리뷰를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아서 쓴다면 그냥 애드포스트 수익만 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도 처음 할 때 시작이 좀 적지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그 다음 쿠팡 파트너스 뿐만 아니래요. 사실 패션 쪽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뭐 서울스토어는 그 인플루언서의 그런 아이디를 쓰면 몇 프로 할인해주고 상품 금액의 일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추천인 제도를 이용해 가입을 권유하게 되거나 그 상품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나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예전에 그런 이벤트를 했어서 네이버 페이를 한 명이 가입할 때마다 저에게 5,000원이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저도 그걸로 짭짤하게 돈을 벌었었고 그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었었고 김이라는 킥보드가 있는데 그 킥보드를 제가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녀요. 제 이름으로 추천인 코드를 해서 가입을 했을 때 2,000원 포인트가 쌓입니다. 저는 지금 그 포인트가 70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계속 빔이라는 킥보드를 공짜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갈 돈을 안 들게 하는 것. 이 팔만한 분야가 너무 많아요. 뭐 배대지 사이트라고 하면은 내 아이디를 추천했을 때 배대지에서 2,000원 정도 할인해주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업체가 많으니까요. 블로그를 하시면서 이런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서 다단계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 글이 진심으로 좋아서 쓰는 건지 아닌지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상품이 좋아서 썼을 때, 성의 있게 전달했을 때 많이 돌아와요. 너무 남발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 체험단을 신청합니다. 나에게 맞는 체험단이라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체험단이라면 처음에는 그냥 다 신청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거 다 해봤거든요. 뭐 뷰티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강의 듣는 것도 해보고 이런 거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체험단을 통해 신청을 하고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착붙인 체험단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일반 직장인이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것저것 글을 써보시면서 하잖아요. 뭐 가계부 같은 것도 정리 한번 해보고 뭐 맛집 갔으면 맛집도 좀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거를 반드시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만 써야 되면 그 부담감에 또 하기가 싫거든요. 일단 체험단도 내가 이것도 재밌겠다 싶은 거는 하나씩 다 받아가면서 나한테 착붙인 체험단, 나한테 너무 잘 맞는, 내가 글 쓰면은 상위 노출을 다른 것보다 더 잘 시키는 그런 상품군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래서 일단은 한번 받으면 작은 상품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포스팅을 꼼꼼하게 무겁게 진중하게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포스팅이 나중에 그 업체한테 걸리게 되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글을 잘 쓰네, 우리 상품을 진짜 잘 올려주네 라고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처럼 하나 그 체험단 통해서 받은 상품을 너무 잘 써줘서 업체한테서 연락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위 노출 잘 시키는 분야가 뷰티 쪽이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화장품 사는 게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사는 게 맨날 소모품이고 아깝기 때문에 화장품을 좀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종류가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쌓여가다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블로그가 되기 시작하면 원고료 자체도 많이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남고 광고료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맛집 같은 경우는 막 준비해서 친구들 만나서 가서 먹고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사진 찍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것도 좋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집으로 배달이 되고 집에 어떤 조명과 뭐 화장품을 찍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배경과 이런 게 있으면 금방금방 찍어서 그 포스팅을 쳐낼 수가 있어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단점이 너무 큰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뷰티를 막 하루에 막 2개 이렇게 쓰고 이랬는데 2개 이상 못 쓰겠는 게
한 번 받아서 쓰면은 그 블로그 뷰티 글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화장품을 한 번 받아보고 그걸 쓰는 게 맞는 말이에요. 뭐 색조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발라보고 그 색감만 나타내면 되니까 색조 같은 거는 좀 그나마 난데, 뭐 이렇게 로션이나 스킨 로션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는 사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리뷰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쓰고 막 발라보고 촉감이 좋네 마네 이런 정도로 리뷰를 하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고 이게 맞는 포스팅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피부도 썩어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뷰티 블로그 쪽으로는 좀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론은 내가 체험단을 통해서 받았던 물건, 나한테 잘 맞는 어떤 거를 업체를 만나게 되면 어떤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팀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연락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잘 맞게 되면은 한 번 하고 또 괜찮아, 결과가 좋았어, 그러면은 또 옵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받아서 또 해. 그럼 또 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원고료 좀 주셔야겠는데요 하고 한번 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잘 써드리겠습니다 해서 좀 더 잘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 같은 거죠. 길게 가는 거. 만약에 서포터즈를 어떤 기업에서 뽑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쓰면 리워드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고, 서포터즈를 하는 그런 브랜드 자체가 작은 브랜드보다는 조금 이름이 알려진 그런 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와 내가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 자신의 블로그 네임 밸류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싶으면 신청을 하셔서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았던 그런 업체는 애경 서포터즈였어요. 저는 애경 뷰티 서포터즈를 했었는데, 이제 때때로 화장품도 되게 많이 주고, 만약에 그 업체에서 선정을 이제 해요, 1등 블로거를. 그래서 만약에 1등이 됐다 이러면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무슨 뷰티 서포터즈 데이 이런 걸 열면 모았던 포인트를 가지고 애경에서 판매하는 뭐 화장품과 생활용품 쇼핑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뭐 치약이나 샴푸, 뭐 로션, 그리고 선크림 이런 등등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엄청 많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경 서포터즈는 진짜 좋습니다. 이제 4단계. 이제 중간중간에 체험단으로 강의나 아니면 뭐 교육 쪽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블로그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주고 해야 되는 서비스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당장 돈이 나오는 건 아니라도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게 다 쌓여서 나중에 저한테 다 큰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양을 듣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신청을 해서 들었던 것들 중에 라이트룸, 사진 편집하는 방법을 배운 거, 해외 구매 대행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던 거, 이게 다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배웠던 거거든요. 체험단으로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수익화를 이루는 겁니다. 나에 대한 투자가 나중에는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체험단을 쭉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결국에는 내 전공이 아니었던 분야인데도 뭔가 쌓여서 나의 전문성이 블로그에서 조금씩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내가 관심 분야가 이제 조금씩 정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길게 가져가는 서포터즈도 있고, 뭐 챌린지를 통해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쭉 길게 장기 연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나의 블로그 결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그걸 보고 소규모나 중소기업 업체 아니면 자영업자 분들께서 직접 연락을 주십니다. 보통은 메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저의 고객인 거잖아요. 이제 체험단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오는 게 아닌, 내가 진짜 기업과의 콜라보를 이루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잘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2번, 3번 이렇게 이어지고 저랑 이렇게 쭉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됐다면, 2번째, 3번째 똑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쓸 때에는 이제 소요하는 시간도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나에게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롭습니다. 항상 그래서 한 개를 맡으면 2번, 3번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성비 있는 블로거가 되어야 합니다. 돈 준 거에 비해서 더 괜찮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저에게 맡기게 되겠죠. 기업의 직원과도 친해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마케터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케터인데 혹시 잘 지내시냐? 혹시 저희 회사 제품도 리뷰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써주기 시작하면은 나의 단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이 주는 제품을 제 블로그에다만 올리다가 나중에는 혹시 기업 블로그를 만들 건데 블로그에 들어가는 포스팅을 써주실 수 있나요? 라는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원고를 써주면서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간간히 돈을 받고 수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서 나온 수익만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좋은 예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IT 블로거여서 아이폰에 대한 리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이폰 14 출시일 이렇게 한 키워드를 잡고 내가 1등을 올릴 수 있는 블로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업체한테 지원을 받고 쓴 글인 거죠. 정보성 포스팅이지만 맨 아래에는 그 링크, 제휴 링크가 포함된 그런 돈을 받고 쓴 포스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팅 자체도 기업한테 돈을 받고 쓴 포스팅인데도 조회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 나의 관련 분야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했던 2단계 블로그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포스팅 지옥이면서 5단계 기업과 콜라보한 포스팅 2단계와 5단계가 합쳐진 그런 포스팅을 썼을 때 하나만 써도 돈이 더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포스팅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글 자체가 나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내가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등록이 된 사람이다. 그런 블로거다 하면은 그 광고료 단가도 높습니다. 물론 그거는 순위 안에 들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어야 하지만 어쨌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의 경험에 의거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적용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수익화 방법이에요. 저는 진짜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다 풀어드린 문돌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블로그 관련 영상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